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테니스 국가대표 남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지원입니다. 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그때 영상 나오고 나서 주변 분들이 조금 부러워하셨나요? 너무 많이 부러워했고요. 좀 대회를 나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봐가지고 너무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또 그때 배운 걸 더 잘 써야 되는데 맞아요. 다 저만 보는 느낌. 그때는 이제 기본적인 발리, 뭐 포발리, 백발리 뭐 했으니까 오늘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짜봤는데 오늘도 재밌게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동호인분들이 복식을 많이 하고 요즘은 확실히 그냥 공 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보고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동호인분들도. 그래서 복식에 더 이해도가 있으면 더 편하고 재미있겠다 싶어서 복식 포메이션, 그러니까 저희 선수들이 전리에 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럴 때 어떨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면 훨씬 더 쉬워지니까 저희 선수들이 발리를 잘 하는 것도 있겠지만 발리를 잘 해서 쉬워 보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편한 위치에서 발리를 해서 쉬워 보이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발리를 저 뒤에서 하는 것보다는 앞에서 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그쵸. 그래서 최대한 발리는 앞에서 해야 되고 공격할 때는 앞에서, 수비할 때는 뒤에서 그 위치가 훨씬 더 중요해서 복식할 때 전위의 움직임 또는 포메이션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복식에서 전위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보통 분들은 그냥 거의 서서 그냥 고개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어렵게 하시는 게 공격을 해도 이렇게 뒤에서 해야 되니까 공격을 길게밖에 못하고 각을 내기가 어렵고 수비를 또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공이 상대 전위에 걸리면 제가 있는 공간과 여기 후위 사이가 너무 넓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이쪽으로 치면 뚫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식 전위의 기본은 일단 공격과 수비의 위치가 달라야 돼.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수들이 시합 경기하는 영상을 보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앞뒤로 엄청 움직이거든요. 앞뒤 옆까지 엄청 움직이는데 그 이유가 공격을 하려면 네트에 가까워야 유리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 파트너가 공을 쳤을 때 공이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는 찬스잖아요. 네. 그러면 공격을 할 때 이렇게 붙었다가 네트에 붙어서 압박을 해야 돼. 상대한테 압박을 하기 위해서 네트에 붙었다가 공이 다시 넘어오면 그러니까 내 파트너가 칠 때는 다시 빠져서 그러니까 내 파트너 칠 때 상대가 다시 나올 수 있잖아요. 움직일 수 있잖아요. 또 상대 파트너가 앞에 칠 수도 있고 그러면 수비를 해야 되니까 이 제가 있는 공간과 이 파트너의 사이를 줄여야 어쨌든 내가 수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서비스 라인 정도까지 나와서 이 가운데 공간을 제가 커버해줘야 돼요. 더 길게 오는 거는 이제 파트너가 뛰는 거고 어쨌든 이 공이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가지 않게 제가 막아줘야 돼요. 여기서 수비했다가 다시 공이 넘어가면 빨리 들어가서 공격을 했다가 어쨌든 뭐 이런 포칭이나 이런 압박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만약에 공격을 못했을 때 공이 다시 넘어오면 수비해야 되니까 빨리 뒤로 와서 다시 수비. 여기 이만큼 그게 한 포인트의 랠리가 될 때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근데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계속 빠지고 이렇게 빠지는 게 한참 걸리잖아요. 어렵잖아요. 공은 빠른데. 저는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빨리 붙었다가 저는 딱 여기까지 나오는 거 같아요. 근데 공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상대 전위가 포칭을 하면 제가 여기를 막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여기를 다 이렇게 막고 여기를 막아야 되니까 이렇게 막고 근데 파트너가 친 공이 상대 전위한테 가서 크로스로 맞을 것 같으면 조금 더 이쪽으로 오고 그러니까 제가 이 뒤로 와서 이렇게 막는 거랑 이 각도랑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 발 와서 막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뒤로 올 시간까지 없으니까 좀 덜 나오더라도 공이 일로 가는 게 보이면 한 발 더 가서 이렇게 막고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퍼칭을 하거나 아니면 이따가 공격을 못하면 다시 나와서 이렇게 수비를 하고 이 움직이는 이유를 알면 훨씬 더 복식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모르고 움직여야 되나 보다 라고만 생각하면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공 맞을까 봐 뒤로 가니까. 그냥 뛰어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스프릿 스텝을 해야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두 발 들어서 스프릿을 하고 움직이거나 빠질 때도 딱 두 발까지가 맥스인 것 같아요. 공이 빠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두 발만 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나가거나
여기서 빠질 때 다시 두 발 빠져서 예, 스플릿을 하면서 다시 수비를 하고 또 들어갈 때 두 발 들어가서 스플릿 하고 예,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유리하긴 해요. 네트에 더 붙을수록. 그렇죠. 근데 또 제가 생각한 건 선수들은 움직임도 더 빠르고 공도 빠르니까 더 네트에 많이 붙는 게 유리하긴 한데 동호인들은 어쨌든 빨리 들어가기도 힘들고 공도 그렇게 세게 낮게 안 오니까 좀 덜 들어가도 네,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네트에서 한 2m는 더 넘을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만 있어도 충분히 네,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네, 한 두 발. 네, 두 발에서 세 발. 그러니까 공이 갈 때는 네, 하나, 둘. 그렇죠. 하고 네, 딱 준비해서 압박을 했다가 다시 공이 넘어오면 뒤로 갈 때도 스플릿을 하나요? 스페이스를 하는 이유는 공을 왔을 때 몸이 빠르게 튀어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거니까 네. 수비할 때도 공이 빠지면 빨리 따라서 받아야 되니까 들어갔다가 뒤올 때도 네, 스플릿을 해야 막 네, 출발할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공이 상대 전위로 갔을 때는 몸이 앞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 전위를 보고 공이 이렇게 크로스 날아올 걸 생각해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수비를 하고 다시 절로 넘어가면 공 따라 다시 그렇죠. 몸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가서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이 움직이는 이유를 알면 훨씬 더 공도 잘 보이고 이해가 더 빨라서 훨씬 더 쉬울 거예요. 복식이. 우리가 공격을 할 때 포칭을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뛰면 뒤로 갔다가 그렇죠. 다시 들어와서 그렇지. 네. 다시 수비하고 근데 수비할 때는 좀 더 전위를 봐야 돼요. 전위를 네, 전위가 발리를 하면 크로스로 가고 그러니까 포칭을 하면 수비를 해야 되니까 뒤로 수비할 때는 전위를 보고 뒤로 항상 수비할 전위를 보고 있어야 돼. 네. 뒤로 수비할 때는 전위를 보고. 그렇지 하고 들어와서 그렇죠. 굿샷. 다시. 뒤로 갈 때는 전위를 봐야 되는군요. 맞죠. 네. 항상 전위를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격할 때는 공 치는 사람 보고. 네. 그러니까 내 파트너를 볼 필요도 없고 볼 이유도 없고 항상 나는 그냥 전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전위만 보고 있다가 공이 넘어가면 다시 저 상대를 보고 압박을 하고 다시 나와서는 전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다시 이렇게 치면 전위를 보고 있다가 들어와서 그렇지 굿샷. 네. 그리고 이제 상대 후위가 칠 때 항상 크로스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칠 수 있는 거니까 움직임을 그냥 이렇게 걸어 나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지키는 것처럼 있다가 나가야 돼. 상대 속이고. 한번 속이고. 네. 다시 여기서 네. 치면 전위 보고 있다가 그렇지 오면 그렇지. 네. 자 이제는 제가 앞에도 쳐볼게요. 앞으로요? 네. 앞에도 치고 크로스 치고 저를 한번 속여보세요. 네. 이렇게 치면 그렇지. 근데 수비를 할 때 이렇게 단식 라인까지 이렇게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전이한테 걸리면 각을 이렇게 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더 코트 큰 부분을 내가 수비를 하는 게 훨씬 더 확률 높은 거니까 이렇게까지 나와서 이 좁은 공간을 수비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내가 있는 공간과 이 내 파트너 사이를 막아주는 게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제가 커버할 수 있는 거니까 효율적인 거죠. 알겠습니다.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좀 더 가운데 여기 중앙. 여기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다시 뒤로 갈 때는 여기 좀 더 센터 라인 쪽에 너무 옆으로 빠져 있어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찬스볼이 왔을 때 너무 좀 출발이 늦은 건지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에러 나는 경우가 좀 그렇죠. 많더라고요. 그것도 있죠. 그래서 공격할 때도 너무 가 있을 필요도 없고 좀 더 압박을 할 수 있게 여기 있다가 수비할 때는 더 가운데로 와서 더 가운데를 지켜야 돼. 후위가 저기 있는 공간 말고는 여기는 다 제가 커버해야 되니까 좀 더 가운데로 와서 커버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알겠습니다. 하면 그렇지 하고 그러니까 항상 뒤로 빠지면서 전위를 보고 뒤로 빠지면서 전위 보고 전위 보고 이제 하고 들어왔다가 그렇지 그렇지 굿샷. 자 하나만 더 다시 이렇게 치면 전위 봤다가 들어왔다가 근데 다시 치면 다시 나가서 그렇지 전위 보고 해서 치면 그렇지 굿샷.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복싱 한 포인 할 때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움직여야 되고 더 내가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더 많이 움직여야 되고 이게 동호인 복식에서는
힘들지가 않거든요, 사실. 근데 이렇게 한 3번 왔다 갔다 했는데 벌써 힘드네요. 제가 이따가 수비하고 다시 들어가서 포칭까지 네. 똑같이. 평소에는 이제 여기 있다가 상대가 치면 빨리 그냥 뒤로 가서 이렇게 수비하고 이렇게. 되게 미리 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이 어디로 갔을 때 어디로 오는지 대충 아니까 훨씬 더 편한 거고 훨씬 더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시작점이 여기다 보니까 조금 더 압박. 그렇구나. 자, 오늘 이렇게 복식 포메이션을 한번 알아봤는데 뭔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가요? 일단 위치 선정이 제가 너무 사이드로 빠져 있었던 것 같고, 아. 그리고 이렇게 포칭을 나갔을 때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는 곳 말고 앞에 전이한테 쳐야 되는데 네. 저는 항상 이 비어 있는 곳에 약간 좀 짧게 떨어뜨리고 맞아요, 싶어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약간 오히려 포인트를 내기가 좀 더 어려운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연결되고 다시 랠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챕터로 네, 넘어가시죠. 다음으로 가시죠.